안녕하세요. 샘물결 우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 바로 이 책인데요. 중독과의 이별. 네, 이런 책입니다. 어때요? 중독과의 이별 들으니까요. 굉장히 뭔가 찔리는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내용 소개하는 걸 들어보면 왜 그런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독과의 이별은 노상원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홍성사에서 2021년 6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결핍에서 친밀함으로, 강박적 욕망에서 자유함으로 근원을 찾아 풀어가는 중독 해독의 길,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고요. 책에 대해서 추천사들이 있는데 추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추천사 속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말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 혹은 가족의 중독적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독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일꾼들과 그들의 가족, 우리 이웃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는 저술입니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임상심리학 박사면서 중독 치유 전문가로서 저자만의 독특한 임상과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중독 현상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 측면에서 날카롭고 섬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또한 매우 실제적이며 뛰어난 통찰력으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중독 그러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는 중독 그러면 흔히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만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들에게만 중독 또는 더 심각한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중독에 대한 것만 중독이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알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자가 어떤 사람이 중독자냐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중독자를 도우려면 그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으면 합니다. 목차를 소개하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가 6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중독과의 만남. 파트 2,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 파트 3, 중독과 호르몬. 파트 4, 사랑의 부재, 중독. 파트 5, 잘생긴 뇌, 못생긴 뇌. 파트 6, 치유와 회복. 이렇게 6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6개의 파트 소개를 들었는데요. 뭐 혹시 눈에 와닿는 곳이 있나요? 제일 아무래도 눈에 와닿는 게 9번째 네.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이라는 네. 말이 눈에 굉장히 띄네요. 네, 대한민국은 중독공화국. 즉 이게 이제 개인의 중독이 개인의 현상이거나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의 심리학자분께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는 자기가 만나본 중에 중독되지 않은 정상적인, 다시 말하면 심리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5%고 95%는 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 5%를 만나본 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현대 사회 속에서. 왜 그러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빨리빨리, 경쟁,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만들고 매달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중독인데 중독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상황도 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파트 4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부재, 중독. 그러니까 사실은 중독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사랑의 부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인 사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사랑을 네. 찾는 것이 이제 중독의 시작이 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중독은 그냥 다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결핍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을 사랑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흔히 말하면 가짜 사랑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사랑의 결핍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안 하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가족이든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대해줘야 그 사람이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랑 못 받았던 부족한 사랑을 받게 되면 채워지게 되고 그럼 채워지면 그만큼 중독되지 않는 영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사실 모두가 좀 보셨으면 합니다. 뭐 사실 중독에 빠진 사람은 이 책을 안 보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이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파트 1에서 1장 어느 중독자의 고백, 2장 아이유와 어거스틴, 3장 중독과 역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독과 역설이라는 부분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와 의문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중독성 성격을 가진 중독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독자들과 제가 은유적 관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유적 관계란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유사점으로 묶어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중독자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나는 중독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연민에 근거한 구원자 중독, 불안과 초조 중독, 완벽주의와 통제광,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불안에 어쩔 줄 모르는 아드레날린 중독, 자기의, 의분, 성공과 자기자랑, 판단, 시기와 질투, 은밀한 쾌락 추구, 그리고 아이러니한 자학 등 헤아릴 수 없죠. 인생은 신비한 역설입니다. 중독 치유 전문가가 중독자들을 통해 자신이 중독자임을 발견하는 것도 역설이고 그들을 돕는 과정 중에 결국 제 자신을 돕는 길을 찾은 것도 역설이었죠.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역설은 중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자유하는 참된 영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는 중독자. 그래서 일상생활도 안 되고 막 그런 심각한 중독자라고 여기는 사람들만 우리는 중독자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중독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은유적 관계다. 공통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공통점으로 인해서 큰 폐해를 일으키고 있느냐 일으키지 않고 있느냐 그게 자기에게든 자기 주변 사람에게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나는 중독자입니다. 오히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점에서 아 그래 맞아. 인정해야지.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실제는 중독 상태에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내가 무슨 중독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는 인정하지 않지만 중독 상태에 계속 있게 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막 아이들한테든 또는 누구한테든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다 각자 스마트폰 모여서 먹는다고. 그래서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밥만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때 만약에 너 스마트폰 좀 내려놔. 너 중독이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맞다고 할까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저자분이 중독과의 만남, 자기가 중독을 만나고 보니
아, 나도 중독이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자, 파트 2에서 사회문화로 본 대한민국의 중독, 중독에 물든 교회 현상, 또 인간 본성으로 본 중독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간 본성으로 본 중독에서 중독의 핵심은 허위와 가짜, 즉 페이크입니다. 초정상 자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고 실제보다 과장된 자극이란 뜻인데 동물이 본성적으로 더 크고 색깔이 화려한 자극에 더 많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초정상 자극은 인간에게도 본성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이 같은 초정상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초정상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페이크를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예가 화장입니다. 현대의 자유자본주의 사회는 초정상 자극을 활용해 전대미문의 페이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온통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인간에게 초정상 자극은 본능입니다. 잘 알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남용하면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런 초정상 자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중독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실체를 알아가며 진솔하게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화장하면 우리의 영상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 전후. 그래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죠. 그쵸. 근데 화장을 할 때 자기 눈을 그대로 그리나요? 아니죠. 과장되게 그리죠.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커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그쵸. 코도 더 높아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입술도 더 두툼해 보이게 하려고 그리려고 이런 것도 결국은 다 초정상 자극이고 거기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화장도 뭐냐 하나의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장 없이는 못 나가고. 그렇죠. 못 나가고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그쵸. 이거 얘기하니까 그 어떤 웹툰 생각나네요. 화장으로 자기를 다 이렇게 가린 주인공. 그 주인공은 결국은 자기 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극히 일부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남한테는 항상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용기를 얻고 자기 본 모습일 때는 용기를 얻지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화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결국 그런 것도 중독 현상인데 네. 그게 이런 초정상 자극이라는 우리의 본능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종류든 다 우리는 그러한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자, 에필로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온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 매일 주저함 없이 나갑니다. 불나방이 불을 찾듯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좇는 존재입니다. 본질적으로 기쁨과 행복에 중독된 존재라 할 수 있죠. 인간은 무엇에든지 중독되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살리는 중독이냐 혹은 파괴시키는 중독이냐라는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중독, 예수 중독이 아닐까요? 라고 저자는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독은 결국은 없앨 수 없는 것이다. 그쵸. 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중독이라는 것은요, 바뀌는 거죠. 중독의 대상이 바뀔 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중독을 잘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쵸. 이런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에게 중독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보면 사랑의 결핍에서 중독이 오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해지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그 사랑을 느끼고 중독되면 나머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책 소개 듣고요. 확실히 저희가 알던 중독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중독에 대한 것들이나 중독을 벗어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좀 더 책의 내용
내용이 더 궁금해지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중독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문제 있는 중독만이 아니라 그렇죠. 중독이지만 우리가 중독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중독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네. 그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